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ould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어저께 국토부에서 긴급하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제 층간소음 규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아파트 이거 준공 못 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 들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 나왔나 보다라고 해서 지금 한번 저희가 기사를 보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긴 한데 실행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되면 이제 층간소음이 없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태까지 내놓았던 정부 대책 중에는 가장 강력한 대책인 것 같긴 해요. 한번 바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바닥 소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지금 11일로 확정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획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확정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가운데서 소음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보강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주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단지명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기준을 만약에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안 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합의해라, 손해배상에 대해서. 만약에 합의까지 된 경우에는 이제 준공은 내주겠지만 대신 단지명은 공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 반발도 굉장히 큰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이것만 갖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법 개정이 여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층간소음을 못 잡은 아파트 명단을 공고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소음 저감 매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주택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기준이 충족이 안 됐으면 준공 안 내려주면서 보강공사 해야 되지만 이게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보상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단지명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만약 그러면 기존 아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소음 저감 매트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게 지금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서 신기술 개발에 노력 중이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아파트 명단이 공개가 된다면 해당 건설사는 영업활동에 큰 타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뜩이나 건설사 굉장히 어렵거든요. 분양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분양이 이미 된 것들도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 해제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입주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도 어렵죠. 물론 건설사 어렵다고 해서 매번 봐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을 내세운 건 저희가 환영을 하지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큰일 났다라고 자꾸 이렇게 또 압박을 하는 거죠. 아파트 공사가 완료됐을 경우에 이제 그때 준공검사를 하면서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냐면요. 지금은 아파트 공사 완료 시점에 지자체가 타이어 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검사해서 49dB,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사무실 수준을 얘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기준을 초과하면 지자체가 건설사 등에 대한 보완 시공이라든지 입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을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사업자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보완 시공을 통해서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검사 해주지 않겠다라고 더 강력하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보강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돈으로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산정할지 손해배상액을 사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정부에서 내세우는 이런 대책들이요 좀 허술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게 준공검사를 끝까지 안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시공사들이 지체상금을 내야 되거든요. 지체상금을 이제 그 수분양자한테 물어줘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데다가 만약에 보강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라 그러면 그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냥 손해배상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만으로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만약에 보완 시공 없이 손해배상으로 합의된 단지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갖다가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1000세대 중에 999세대 합의됐는데 한 세대 안 된 세대는 공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할 건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세대들에 대해서 공개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실무가로서, 그러니까 실전에서 소송을 하는 사람으로 벌써 20몇 년을 제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 재판을 했을 때 결정되는 판결문에 등장하지 못할 내용 같은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준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손해배상으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면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주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명단 공개하겠다.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건 있지만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질 거냐. 99세대는 다 됐고 99%는 됐지만 한 세대 안 된데도 공개할 거냐? 그러면 10%냐? 20%냐? 그게 합의가 안 된 비율에 따라서 그럼 공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20%밖에 안 된데 앞글자만 공개해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과연 이걸 공개한다 그랬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영업 손실을 미치는 부분하고 형평성은 맞는 거냐? 이게 정말로 합리적인 것인지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층간소음을 굉장히 많이 겪었었고, 제가 지난주에도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직접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만나보니까 또 가슴 아픈 일이 많았는데, 근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반가워해야 할 대책인 건 맞지만 이게 항상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만 볼 수도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과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이 일관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이게 좀 그나마 균형점을 갖고 있느냐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 총선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차분히 계속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보완해 가야 될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막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총선이 다가오면 갑자기 이렇게 또 그 강한 그 정책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준공 승인 거부와 기준 미준수 단지명 공개는 주택법 개정돼야 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뭐 최대한 법을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근데 4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밀릴 수 있다. 그리고 또 법이 바뀌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 공사를 시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몇 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봐야 될 게 많아요. 제가 제발 좀 얘기하는 거는, 정책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본인들은 많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랬으면 미리미리 좀, 이게 얼마 전부터 계속 이런 대책들이 같이 나오면서 검토돼서 하나하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시장에 미칠 여파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까지도 고려를 하지 않고 정책이라는 걸 막 어떤 선심 쓰듯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피해자들 입장에는 환호하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게 꼭 올바른 정책인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정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강공사를 부담하는 저소득층에게, 그러니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보강공사비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를 까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매트 시공비를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이거는 2025년부터 재정으로 이제 지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는 25년부터 층간소음 최고 등급인 1등급, 그게 37dB이에요. 이 기준으로 시공이 의무화되고, 바닥 두께 기준도 210에서 250mm까지, 그러니까 25cm까지 상향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도 발표가 됐었던 내용들이고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제가 좀 믿음이 가요. 왜냐하면 이게 정책이 이렇게 시공이 됐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도 이렇게 맞춰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부터, 그럼 내후년부터 어쨌든 방음 매트 시공도 정책을 피고 있고, 그 다음에 LH에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4cm를 더 올린다는 건데, 이런 정책이 또 시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미리 정했던 것도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관해서만, LH가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하던 걸 갑자기 명단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사기업을 또 압박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잘못한 행정을 매번 기업한테만 그냥 막 물리는 건 아니냐. 근데 대기업을 죄인 취급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대기업으로만 이렇게 몰려있는 게 잘못된 기업 구조인 거 맞아요. 중소기업이 좀 더 건강해야 되고 중소기업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참 잘못된 경제 구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만 생길 때마다 이 대형 건설사라든지 대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 계속 묻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운명에 따라 우리가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그땐 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무조건 잡을 때만 대기업 잡고 또 그 잘 될 때는 다 돈 내놓으라 그러고 안 될 때도 또 걔들 탓이고 하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올 1월 2일 날 또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올 초에 기본적으로 층간소음 피해 규제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환경분쟁 사건에서의 층간소음 수위난도 고려 기준이 어땠었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뛰는 소리 같은 직접 충격음하고 그 다음에 악기 소리나 대화 소리 같은 이제 공기 전달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등가소음도가 기본적으로는 1분 등가소음도, 직접 충격음의 경우에는 1분 등가소음도가 43이었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38, 그 다음에 최고 소음도는 57에서 52였거든요. 공기 전달음의 경우에는 5분 등가소음도가 45에서 40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직접 충격음의 경우에, 그러니까 뛰는 소리라든지 걷는 소리 같은 직접 충격음의 경우에 1분 등가소음도가 39dB 주간에는, 그 다음에 야간에는 34dB로 4dB씩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예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충격음의 경우에서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더 피해 구제가 쉬워졌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손해배상액의 기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피해기간이 4개월이었는데 최고 소음도가 만약에 6dB 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옛날에는 44만 원 정도를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 정도가 인정이 되냐면 무려 77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정도가 오른 거예요. 만약에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에서 5dB 정도가 초과되고 기준이 만약 1년이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예전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 경우에도 44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77만 원 정도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80% 정도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관 이게 아직도 끊이지 않는 문제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계속 겪어야 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부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실질적으로 소음을 직접 측정하시는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요, 슬라브 두께가 4cm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의 데시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그 소음이 위에서부터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벽을 통해서 내려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게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우리가 계속 이런 건설사들을 압박해서 콘크리트 질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차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주의가 굉장히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관 좀 더 나아진다고 하니까 좀 더 희망을 갖고 우리가 지켜보는데요. 대신 정부도 좀 더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